예, 우선 이 영화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실제 사건을 잘 표현하고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이 어디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미술적인 세팅이나 그리고 디렉션을 준비에 있어서도 실제 사건처럼 보이도록 좀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지은이 역할을 맡은 김시아 배우에게 이 영화를 찍으면서 다시 또 다른 어떤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런 어려운 장면을 찍을 때마다 어떤 병원이나 이런 상담사에게 주기적으로 시야를 방문하도록 해서 그 상처가 데미지가 오래 가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헌지민 배우에게도 역시 그렇게 어려운 장면들을 찍을 때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헌지민 배우가 이 감정을 정말 실제 어떤 사건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기한 이제 미스렉 역할이 그동안의 캐릭터랑은 이제 비주얼적인 면이나 캐릭터의 성격상 굉장히 조금 색다른 그런 변신 아니면 도전 같은 그런 기회였었는데요. 일단 제가 미스백을 선택하게 됐던 이유는 저의 이런 변신이나 도전의 기회였기보다는 시나리오를 먼저 읽었을 때 상아라는 인물과 지은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어딘가에 곳곳에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고 또 외면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상아와 지은을 굉장히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많은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아동학대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사실 보기 힘들 정도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나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막상 그때뿐이고 들여다보기엔 또 싫고 그래서 좀 바라보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점을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런 장르의 영화를 하고 싶었었고요. 연기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백상아가 어린 나이에 이제 아무래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과자가 됐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세상과 문을 닫고 지금의 삶을 살기까지 이런 전사에 관해서 감독님과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고요. 비록 어른의 모습이긴 하지만 지은이와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서툴고 지은이를 처음 바라볼 때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늘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본다거나 물 한 잔을 주더라도 이렇게 똑바로 주지 못하는 그런 작은 표현 하나하나까지 상아스러움이 어떤 걸까라고 감독님과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상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우선 그 폭력의 수위를 묘사함에 있어서 이 폭력의 수위가 묘사가 되는 그 과정이나 어떤 보여지는 방식이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묘사를 좀 배제하고, 예를 들면 아이가 맞는 장면에서 다른 컷을 갖다 온다든지 그런 은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폭력의 강도가 물리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심적으로 관객에게 어떤 이런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심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다가오도록 많이 카메라 감독이나 동선 디렉션을 짬에 있어서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고통받는 장면도 실질적으로 많이 깊게 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을 자체를 묘사함으로써 또 다른 이게 관객에게나 그리고 이 촬영을 하는 아이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도록 많이 조심을 하고 노력했었습니다. 저도 연기하면서 가장 어려워서 감독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던 게 장섭이 왜 이렇게까지 백상아를 지키려고 하는지가 공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라면 중간 어디쯤에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많이 여쭤보고 공감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다 찍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그 장섭이란 남자는 감독님의 이상형인 것 같아요. 끝까지 지켜주는, 거기다 이 극중의 아이까지 맡아서 키우게 되는,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웠고 가장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지민 언니가 가장 예뻐 보였다는 순간은 지민 언니가 원래 워낙 이쁘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민 언니가 이제 저를 엄청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민 언니가 가장 예뻐 보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연기할 때 어려웠던 점은 이제 뭐 막 목 졸르는 씬이랑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 좀 지은이의 감정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감독님이랑 자주 만나면서 얘기한 덕분에 잘 했던 것 같아요. 예, 우선 기획 단계에서 이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드라마 마더가 그 제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좀 어느 순간 덮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사건의 모티브로 삼은 제 옆집에 살던 실제 아이의 어떤 제가 그 당시에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그 기억들과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어떤 아동보호센터 직원분들의 어떤 이 영화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 바람들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작함에 있어서 그 드라마와 좀 유사성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도 많은 부분에 좀 어떤 상하의 캐릭터를 중점적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뭐 마더뿐만 아니라 다른 뭐 아동학대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좀 어떤 법적으로만 해결을 움직임을 보이고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결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전개가 좀 있었다고 하면 상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상상으로만 했던 어떤 그 학대 아동의 부모를 응징한다든지 손으로 직접 어떻게 응징을 하고 또 진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이 세상과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캐릭터의 어떤 행동을 옮김에 있어서 어떤 실천력이나 좀 어떤 카타르시스 부분에서 좀 더 차별점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액션 씬이라고 하면 액션 씬이겠죠. 이제 상아가 지은이를 데려가야겠다라고 결심이 든 순간부터는 상아한테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심정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을 예상을 하고 데려갔을 거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은이를 차 안에 넣어놓고 가서 한번 묻거든요. 정말 죽일 생각이었냐고. 그 뒤에 이제 달려드는 싸움은 정말 주미경을 없애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나리오 볼 때부터 주미경과의 싸움을 대체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보통의 남자분들 액션 같으면 이렇게 합을 짜놓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가짜스럽게 보이고 좀 더 좀 날 것 같은 여자들의 싸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진짜 이제 유튜브에 여자분들 싸우는 동영상도 많이 보고요. 그 장면을 그 공사장에 3일을 찍었었는데요. 카메라를 이렇게 펼쳐놓고 둘이 싸웠습니다. 그냥 그 미경의 감정과 상하의 감정으로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해서 뭐 당연히 뭐 몸에 상처도 많이 나고 멍도 많이 났었는데 저 역시 그냥 뭔가 영화에서 꾸며진 액션보다는 실제 둘의 감정으로 싸웠으면 좋겠어서 좀 3일 공들여서 찍긴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상하가 조금 쓰러져 있다 깨어났을 때 미경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손가락의 움직임을 봤을 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할 때 그 소리침이 어떻게 보면 백상아가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꼬여 있었고 너무나 그 처절함을 이 여자를 죽이기 전에 외침 같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장섭이가 나타나긴 했었지만 그런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막 바뀌면서 싸움까지 하려니까 힘들기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어린 나이 엄마한테 버림을 받고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으로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되는 경우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법적으로도 아직 억울하게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 청소년들도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과자라는 낙인 자체가 백상아를 세상 구석으로 내몰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린 나이 엄마한테 버림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낙인 찍힌 이후부터는 상아가 온전하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냥 그때 심정이 어떻게 보면 상아를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아를 처음에 만나면서 감독님과 얘기 나눴던 부분은 그 고등학교 때 시점부터 영화에 다뤄지진 않았었지만 상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실화를 모티브로 하기도 했지만 사실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로 접할 때마다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행동인가라고 할 정도로 늘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극 중에서 뭐 주미경이나 어떻게 보면 친부인 김일곤이라는 사람의 자체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연기적으로도 그분들께서 연기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 집안에 달려들면서 지은이를 데리고 나온 순간 같을 때는 사실은 그 대본에는 막 그런 욕이나 이런 게 써있지 않는데 이게 욕이 너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상황에 저기 어떻게 사람으로서 걔를 보호하면서 이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사실 주민기 형이라는 친구와 그 두 분의 배우분께서 연기를 잘해주신 덕분에 제가 한 번도 표현해보지 못한 깊은 화남이 표출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두 분의 배우가 너무 잘해줘서 그 남자는 거의 뭐 크리스찬 베일이 마른 것처럼 살을 빼가지고 게임만 하고 세트도 아주 리얼해서 가니까 저도 그 애드리브였던 것 같은데 너네 뭐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많이 그분들의 연기를 많이 받아서 리액션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나라면 이렇게까지 할까? 상아한테? 이런 생각이 가장 고민이었는데 계속 감독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누나도 나한테 얘기하지만 극 중에서 너 그 걔한테 왜 그러냐? 왜 걔 뒤치다거리 하냐? 근데 장석도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빛, 형사 초년생 때 좀 불합리하게 형을 집행했던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마음의 그 빛 때문에 끝까지 얘를 챙기지 않으면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되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연기했던 것 같아요. 계속 상아를 만날 때는 그런 모든 씬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가 뭐 보기에는 좀 가슴 아프고 또 같은 비슷한 류의 드라마나 영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도 많이 듣는데 사실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들이나 드라마가 많이 있어야 사실 이런 관심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연기를 했습니다. 백상아, 지은 모두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저희 영화 미스백을 통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백 10월 11일 개봉이니까 많이 봐주세요.